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가 하냐면요, 민생정치의 나무입니다. 진보의 나무입니다. 자, 오늘 노원구민 여러분들 함께 진보의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근데요, 나무를 심을 때는 땅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자, 침엽수를 심어야 될 곳에 화렵수를 심으면 나무가 죽죠. 나무 탓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탓입니다. 노원은 어떤 곳입니까? 노원이라고 하는 곳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노원은 어마어마하다는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화면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서민의 고향, 서민의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어야 될 곳에 화렵수를 심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서민의 땅, 노원에 서민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후보가 노원의 후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서민의 고향 노원에 다른 후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의 아내와 아이가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아이가 미국의 시민인데 어떻게 노원의 아이와 여성과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정치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어느 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날아갔는지 모르는 그런 후보가 이 서민의 고향 노원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서민의 땅 노원에 딱 어울리는 민생정치의 나무, 진보정치의 나무 노회찬 후보가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십니다. 말씀 잘하는 걸로, 예, 말씀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생기기도 제 눈에는 참 잘났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노회찬입니다. 그가 걸어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가 독재냐 반독재냐 정말 팽팽할 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그런 후보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진보신당에 이런 노회찬 후보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원구민 여러분들 참 복 많으십니다. 전국에 245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회찬 후보만큼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책임지며 능력 있게 일할 후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후보를 가까이에서 곁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는 노원구민 여러분들 참 부럽습니다. 복 많으십니다. 서민을 위해서 스스로 서민이고 서민을 위해 지난 30년을 살아왔던 자 17대 의정활동 1위 노회찬 후보를 이제 노원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신나게 나무를 심어봅시다. 진보의 나무, 민생정치의 나무 노회찬 후보가 있습니다. 오늘 진보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름하여 이렇게 부드러운 부산 사나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대 교수이시면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국립대 교수였다는 사실이 혼자 재만스럽다고 지난 20년 동안 지식인 사회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리고 진보정치의 가장 선두에서 섰던 분입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이자 부산대 교수이신 김석준 대표를 모시고 지지 연설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김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저는 부산에서 달려 올라왔습니다. 우리 노회찬 후보와 중학교 같은 데를 다니지는 못하고 같은 중학교 시험 쳤다가 노회찬 후보는 합격을 하고 저는 그 시험에 떨어져서 다른 중학을 갔다가 이 진보정치운동 과정에서 함께 동지가 된 김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날씨도 이제 봄처럼 따뜻해지고 꽃들도 화사하게 핀 아주 좋은 주말입니다. 이 주말에 하실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짧게는 앞으로 4년, 길게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함께 우리가 노원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될 건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은 이렇게 화창하고 봄처럼 좋아졌습니다만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날이 물가는 올라가고 아이들 사교육비도 올라가고 집세도 덜먹덜먹거리고 병원비도 뛴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747 공약하고 대운 아파서 나라 경제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깜빡 속아서 찍어줘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고 재벌에서 경영성과가 탁월했다고 해서 경제를 살릴 것처럼 약속을 했습니다만 취임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거 몽땅 슬그머니 감춰버렸습니다. 747이라고 해서 해마다 7%씩 경제성장시켜서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불로 만들어서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명박 후보는 이 공약 없는 것처럼 뒤로 빼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7%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도 이명박 후보는 자기는 전문가니까 다르다고 7% 확실히 올릴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려워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7% 어렵고 6%도 어렵다고 하더만 이제는 5%도 자신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대학 다니는 자제분을 두신 분들 다 허리가 힐 겁니다. 학생 등록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주름살을 펴기가 어려우니까 어제사 대학 총장들을 불러서 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외상으로 해도 괜찮지만 낼 거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대우나만 파면 20조, 30조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옛날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우나 파면 멀쩡한 금수광산을 완전히 공사판으로 만들고 운하를 파서 배가 댕겨봤자 경운기 속도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 국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 파는 것 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한나라당은 슬그머니 이번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 공약을 빼버렸습니다. 그래놓고도 정부에서는 또 밀실에서 총선 끝나면 바로 대운하 밀어붙일 비밀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는 밀실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하는 짓이 이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초기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는 가장 많이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국민들한테 실체가 드러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이명박 정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1%의 땅 부자, 1%의 금융 재산 잔뜩 가진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문어발식 경영을 할 기회를 대폭 허용하는 이런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이명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 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의 부자들은 더 많은 떼돈을 벌어서 돈을 주태하지 못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외국 카지노에 가서 도박으로 1조 원씩 쏟아붓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돈 가진 사람들 신명나게 만드는 대신에 우리 서민들은 집값 걱정, 교육비 걱정, 의료비 걱정 때문에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또다시 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번에는 정신 번쩍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냉은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부자들을 위한 왕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한나라당 독주를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과 행포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5년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흘러간 물인 이해창의 자유선진당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망측한 친박연대, 천박연대가 우리 서민들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제 우리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제대로 챙겨낼 수 있는 정당은 실력 있는 진보정당
진보신당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보신당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노회찬과 심상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진보정당입니다. 이 진보신당과 함께 서민세상 열어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바로 그 일 잘하는 노회찬이 이제 노원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결심들 확실히 하셨지요? 아직 결심 안 했습니까? 이제 노원의 서민들은 노원의 아들이자 서민의 아들인 노회찬과 함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목일입니다. 다들 뭐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온실에서 자라서 어려운 건 모르고 힘겨운 건 모르고 그래서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말라 죽을 그런 나무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그야말로 비바람에 단련되고 혼자서도 대지에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꿋꿋하게 자라나갈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런 나무가 누구입니까? 노회찬. 홍정욱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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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까?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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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이 노원의 대지에 튼튼하게 뿌리 박아서 노원 주민들과 함께 노원을 바꿔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꿔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정말 서민들이 당당하게 기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후보 노회찬을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일 뒤면 노원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승리한 노회찬이 노원을 바꿀 것이고 노회찬과 함께 승리한 노원구가 전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노회찬과 함께 노원 주민들 모두 함께 승리합시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4월 9일 노회찬이 승리하고 노원 주민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가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말 부드러운 부산 사나이인 줄 알았더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자우를 토해 주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고 18대 총선의 주인공입니다. 자사대 리더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리더 노회찬 후보를 소개합니다.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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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노원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상계동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기호 6번 노회찬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방금 전은 수락산 중턱에 있는 서울시립 요양원에서 한 그루 나무를 심고 방금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9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나무를 심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최근 3월 중순부터 며칠 전까지 KBS, MBC, YTN, SBS,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들 그리고 주요 신문들 모두 13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3번의 여론조사에서 이 노회찬이 13번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4월 9일 선거 결과 나와 있습니다. 대세는 노회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회찬 소속된 정당도 아직은 자그마하고 조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13차례 여론조사에서 13번 모두 이 노회찬을 1등으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상계동 주민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13번 모두 1등을 한 것이 이 노회찬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한나라당 정당 지지율이 40%가 넘는데 이 노회찬이 어떻게 13번 모두 한나라당 후보를 완전히 꺾어버렸느냐? 그것은 지금 이 노원에서 특히 상계동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정해야 되겠다. 나의 운명은 내가 정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뭡니까?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아니요. 미스터 코리아를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아니요. 도로 하나 더 내고 다리 하나 더 놓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합니까? 아니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의 살림살이가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을 어디다 쓰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어떻게 걸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하나 잘 뽑으면 다리 생기고 국회의원 하나 잘못 뽑으면 도로가 안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뽑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후 복지가 달라집니다.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뽑느냐 안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비정규직 늘리느냐 줄이느냐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일자리, 주거 문제, 의식주 그 모든 것이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 우리 아이들의 높은 사교육비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회찬을 13번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만든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없다. 국회에서 힘있는 국회의원들, 생각이 깊은 국회의원들, 무엇보다도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달라는 노구 주민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노원구는 정치 1번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는 이제 서울시 종로구도 아니고 강남의 서초구도 강남구도 아닙니다. 이 노원구가 정치 1번지입니다. 이미 노원병 상계동 지역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강원도니 이러한 지역주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고향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고향에 따라서 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사교육비 문제, 일자리 문제, 1,000만 원에 가까운 대학 등록금 문제가 경상도 문제 따로 있고 전라도 문제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노원구병 유권자들은 이미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지역주의 넘어서야 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3번의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1등을 모두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노회찬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들어선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살리겠다는 경제가 어떤 경제입니까? 부자 경제입니까? 서민 경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1% 이상 유청으로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부자 경제 살리기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 하에서 5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습니까? 노무현 정부 하에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사회 양극화가 문제였습니다. 수출이 1년에 3천억 불이 되고 경제 성장이 4% 5%씩 가는데 이러한 좋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장사가 제대로 됩니까? 택시에 손님이 있습니까? 결국에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진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다른 경제가 나타나기를 모두들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사회 양극화를 벌려내겠다는 것입니다. 1%도 안 되는 기득권층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나머지 90% 이상의 서민들에게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갖다가 감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라고 이 노회찬이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국민들 앞에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육박하는데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말든가 추진하겠다면 당당히 뜻을 밝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니까 한반도 대운하 추진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얼렁뚱땅 총선거를 넘기고 4월 9일을 넘기고 한반도 대운하 밀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밀고 나갑니까? 그리고 꼭 한반도 대운을 해야 되겠다면 국민들 앞에서 심판받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거짓말쟁이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계동 지역에 노원병 선거구에 한나라당에서 전략 후보를 내세운다 해서 후보가 나왔습니다. 무슨 미국의
초인류 고등학교에 미국에서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부잣집 자식들이나 들어가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사립고등학교에 조기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학벌 약한 우리 서민들 기가 죽습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 앞에서. 근데 그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한나라당 홍정호 후보,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30대 후반의 홍정호 후보, 떡잎을 보면은 이것이 될성 푸른 나무인지 말라 비틀어 죽을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월 4일 이 노원구 병성고구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온 각 당 후보들끼리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저께 저녁에 방송된 TV 토론 보셨을 것입니다. 그 TV 토론 하는데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이 노회찬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성한 후보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홍정호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TV 토론을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TV 토론 안 나왔습니까?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 잘 못해서 안 나왔습니까? TV 토론 나오면은 밝혀질 비리가 많아서 안 나왔습니까? 한반도 대원안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추궁하면 할 말이 없어서 아예 안 나와버린 겁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3번 4번 한 거물급 인사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자신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밝혀질까봐 TV 토론을 슬그머니 빠지고 회피하는 그런 사례는 보았지만은 정치를 처음 한다는 젊은 사람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우리 유권자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유권자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정책과 공약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후보 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명박 정부가 잘못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노원구 한나라당 구청장이 제대로 못할 때 한마디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정호 후보가 TV 토론 안 나온다 하길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토론하는 것도 안 가르쳐 줍니까? 정 자신이 없으면은 늘 같이 다니는 아버지라도 토론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노원 병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누굴 뽑아야 되는지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굴 뽑아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노원구는 서울의 북쪽 의정부 넘어가는 변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만 살고 노원구에 살게 되더라도 하루빨리 이 상계동을 떠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가 어디입니까? 뉴스 때마다 나오는 구가 어디예요? 노원구가 왜 TV에 나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 노회찬이 노원구에 왔기 때문에 노원구가 TV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노회찬이 뽑힌 이 노회찬을 선출한 노원구라면 자랑스러운 노원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노원구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구를 정치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교육, 문화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농구에서 살다가 저축한 게 좀 늘어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농구에서 계속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농구로 이사하고 싶어서 줄을 서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회찬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일당백입니다. 이명박 정부 잘못할 일이 있을 때 멱살을 잡고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구를 교육, 문화, 생태 1번지로 이 노회찬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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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을 찍어주셔야 만사형도 아시죠? 노회찬을 찍어주셔야 우수대 만사형도 아시죠? 노회찬을 찍어주셔야 우수대 만사형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진보정당은 이 노원에 민생정치의 나무, 진보정치의 새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 나무를 심는 이 거룩한 일에 같이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상으로 보시면은요, 예, 말씀이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롯데백화점을 오가시는 농구민 여러분, 그리고 상계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땅의 새로운 진보, 일자라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다른 좋은 구경거리도 많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큼하게 상쾌하게 구경거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유세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농구민 여러분과 함께 저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호유권 노회찬 후보를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 뿐이 안 되지만 서민들을 대변하고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공약과는 달리 1%의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또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서 독점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부자들의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고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진보신당의 기호육당 노회찬님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찌들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자라고 마음 먹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커야 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교육제도와 엄청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압력에 이미 벌써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건 노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를 올바로 세워나가고 제대로 잘못된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노회찬. 그 이름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각종 매스컴에서 노회찬 시찰의 바람을 일으켰던 바로 기호 6번 자랑스러운 노래 아들 노회찬입니다. 이제 우리 노원 주민 여러분도 가슴 뛰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노원의 아들 그리고 우리 대표 서민의 이웃과 대표가 되는 이런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원 만들어서 노원의 자긍심과 노원의 명예심을 가지고 노원 국민들이 행복하고 정말 어디라도 국회의원 노회찬만큼은 우리 손으로 잘 뽑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행복한 날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18대 총선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4월 8일까지 선거운동하고 9일날 우리 손으로 꽉꽉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나선 후보, 홍정호 후보, 3개월짜리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7대 국회에서 각종 의정활동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노회찬과 누구보다도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느끼면서 노동자로 살아왔고 진보 정치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이런 후보와 달리 강남에서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귀족 그런 귀족 후보가 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정치묘 3개월 나이 38세 저희 큰애하고 동갑입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지금 나와서 나이 타령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하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어떤 차별 없이 어떤 차이가 많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안위와 안전과 살림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정치인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노원 국민들이 정치 1번지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만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우리 자랑스러운 노회찬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3개월 연수생 같은 정치 신입생 홍정호를 선택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3개월짜리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죠? 앞으로 4년 동안 더 배워야 되겠죠? 그냥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민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이 정치판 바꾸고 우리 서민들이 가슴 뛰고 살 수 있는 노원구 만들겠다면 바로 진보 신당의 노회찬 후보를 꼭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국회로 보냅시다. 국회의원 만들어서 1등 국회의원 노회찬과 함께 노원구민도 1등 구민이 되고 시민이 되는 그날을 함께 기쁘게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누구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 지역을 보다 정말로 우리 농촌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면 적어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릎 꿇지 않고 권력에 맞서서 삼성생활을 고발해냈습니다. 언제나 의롭게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노회찬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감격하고 감동받았습니다. 권력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큰 권력 앞에서 쉽게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진보신당의 자랑스러운 노회찬 후보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과 맞서면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발해내고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비리가 부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짓밟아 왔는지를 고발해내면서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끔 했습니다. 진보 신당은 바로 이렇게 당당하게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웃으면 호빵처럼 얼굴이 납작해지는 이런 부드럽고 보면 볼수록 상쾌하고 통쾌하고 시원한 이런 정치인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노원에서 이제 다시 국회로 보내신다면 그는 더욱더 이 노원이 웃고 살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이곳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진보신당 어떻게 갑자기 무슨 신당이 또 나왔느냐, 얼마 전에 통합신당 뭐 이런 게 있더니 진보신당 통합신당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통합신당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17대 국회에서 1등만 1등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과 당찬 그리고 누구한테도 정말로 당당한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진보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저희 진보신당 기호 13번 진보신당과 함께 이곳 기호 6번 노회찬을 선택하신다면 세상이 달라지고 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진보신당의 기호 13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만 삼는 일상 일하는 사람들의
진보정당 그래서 13번 하루 세끼 누구나 굶지 않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진보신당 13번 맞습니까? 이번 18대 총선 며칠 날에요? 4월 9일이죠? 4월 9일은 4 더하기 9하면 얼마예요? 13입니다. 이렇게 모든 박자가 3박자가 척척 맞는 진보신당 기호 13번 잃어버릴 수 없죠? 자, 잊지 맙시다. 이 진보신당의 기호 6번 노회찬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핵심과 초점이 돼서 반드시 전국에서 1등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입성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 노원에서 13번, 14번째 여론조사를 했어도 모두 1등을 따냈습니다. 역시 노회찬 같습니다. 노회찬이 아니면 이렇게 모든 여론에서 13번을 1등으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후보도 얘기를 하지만 노회찬 후보가 잘난 것도 있겠지만 더 잘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노원 국민들이 노회찬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회찬, 여러분들의 노원, 이제 노회찬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찬을 국회로 노원 국민이 입성해서 1등 국민이 되고 1등 노원 국민이 됩시다. 이제 그가 꿈꾸는 세상, 그가 하자는 일들을 힘있게 함께 들어서 노원 국민이 주인이 되고 참다운 모습이 노회찬이 되도록 여러분